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197명. 이 가운데 국내 감염은 188명입니다. 나흘째 세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랑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벌써 3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엔 전광훈 목사도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나간 전 목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연설을 했습니다.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의 화약고로 떠오른 겁니다. 먼저 이상화 기자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선별진료소가 아닌 관악구의 일반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확진이었습니다. 이틀 전 자신이 한 말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나는 열도 안 올라요. And I didn't have a fever.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And I had no symptoms. 그런데 전광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지난 15일 대규모 인원이 모인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지 이틀 만입니다. 광복절 집회엔 수만 명이 몰렸습니다. 전 목사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연설했습니다. 지금부터 또 15일 동안 저는 직구상에만 처박혀 있으라고 합니다, 저를. But what did they say to me?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I want to ask you.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단상 위에 올라서 여러 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악수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화문 집회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도 참석했습니다. 모두 코로나 진단검사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격리 대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에 나간 겁니다. 전북군산의 60대 여성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숙식을 하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회에 참석할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 유튜브 방송에는 당시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마스크도 없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함성까지 지릅니다. 대한민국 살리자.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와 GPS를 통해 교인의 집회 참석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집회의 노출 위험성이 커진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전수에 대해서 검사를 공고하는 등 검사에 대한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는 300명을 넘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광화문 집회를 놓고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당시 집회 영상을 확인해보니 전광훈 목사가 밀접해 접촉한 사람만 해도 일일이 세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박찬종 변호사가 무대에서 발언하는 동안 전 목사는 좁은 천막 아래서 여러 사람에 둘러싸여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전 목사는 주변 사람들과 수시로 대화하고 주먹으로 인사도 나눕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남성은 마스크를 턱에 걸쳤습니다. 전 목사의 연설 차례가 되자 관계자의 손을 잡고 무대로 올라갑니다. 마이크를 잡은 전 목사는 마스크를 벗고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 옆에 선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는데 연설을 마무리할 땐 전 목사의 손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 보입니다. 사회자인 유튜버 손성대 씨와 통역사 양모 씨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무대 위에 함께 있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무대를 내려올 때도 전 목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관계자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량까지 수백 미터를 걸어가는 동안 전 목사는 인파와 인사를 나누고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전 목사가 집회에서 연설을 한 뒤엔 계속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게 검사를 받지 말라는 권유까지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안 그래도 참가자들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힘든데 이렇게 되면 방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기지국을 통해 추적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무슨 문제네? 3일 후에 가셔. 3일 후에 가셔요. 정광훈 목사님 기도가 있어 남아가야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에 저기 해주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감기 몸살약. 사랑제일교회 관계자가 교인과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기 전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의 아들 A씨가 공개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교회 측이 방역당국의 추적을 방해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주말 집회 참석 인원은 주최 측 추산 5만 명인데다 경찰 추산만 하더라도 1만 명 정도 됩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동시다발 접촉면이 발생한 만큼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앞선 사례처럼 증상을 숨기거나 선제적으로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염 경로도 모른 채 지역사회로 전파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선 이태원 클럽 감염 때처럼 집회 장소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해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활용하는 등의 강제 수단을 동원해 추적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사흘 전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적어도 10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다녀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도 확진 판정을 받아서 유치장이 폐쇄됐고 또 집회 현장에 투입된 일부 경찰들도 의심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다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열린 광화문 집회엔 경찰 수산으로 전국에서 10,000명에 가까운 시민이 모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이곳에 최소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동선이나 휴대폰 기지국 추적 등을 통해 최대 40명까지 다녀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사람들로 방역당국은 추가적인 감염을 우려했습니다. 광화문 집회로 인한 연쇄 감염의 파장은 서울 곳곳으로도 퍼졌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체포돼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던 남성도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호송과 유치 과정에서 남성과 접촉한 36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집회 질서 관리를 위해 투입된 6천여 명의 경찰 병력 중에도 코로나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나왔습니다. 의경과 기동대원 등 6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중 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잠복 기간과 무증상 확진자가 있을 수 있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방역당국과 내일부터 집회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에 대해 코로나 감염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에 나갔는지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JTBC 구정입니다. 또 이 집회에 왔던 사람들 중에는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다 같이 버스를 빌려 타고 온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같이 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좀 내라고 했더니 못 내겠다거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예 버렸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대구에선 25대 버스가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버스 한 대에 35명 안팎이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00명가량이 집회에 참석한 겁니다. 대구시청 공무원들은 광복절날 밤에 도착 예정지로 가서 버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집회 참석자 명단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솔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명단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그분들께서 강하게 거부를 하신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온갖 방법으로 명단을 달라고 어르고 달래봐도 소용없었습니다. 또 다시 이제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드리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그분들이 명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었고 그 부분이 이제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취재진이 직접 연락을 시도해봤는데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명단이 없다고 하거나 뭘 믿고 주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막 개인정보를 막 유출을 해요? 부정선거하고 막 그런 인간들한테? 전북 군산에선 인솔자가 아예 명단을 없애버렸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그날 작성했는데 다 폐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솔했던 사람이 명단이 틀린 곳도 있었습니다. 경남도는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내려온 명단에 적힌 47명에게 연락해보니 40명이 이 교회에 간 적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전국 대부분 지자체들이 방역에 협조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고 대구시는 참석자 명단을 오늘까지 보내지 않으면 방역 방해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보건소에 가면 무조건 확진 판정을 받는다는 가짜뉴스가 사흘 전에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 참가자는 기독자유통일당 대표가 보건소에 가지 말라고 했다고 저희 취재진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음성자를 양성자로 만든다. 검사한다면서 균을 넣을 수도 있다. 보건소 코로나 검사를 믿을 수 없다며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입니다. 아예 검사를 받지 말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서초구 보건소 직원과 통화한 내용이란 녹취도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양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병원 가서 다시 받았더니 거의 다 음성이 나왔다는. 양성 판정 받고 움직여서 하는 건가요? 양성이 나왔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양성인데 가짜 양성이잖아. 모두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입니다. 서초구 보건소 측은 판정이 번복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8.15 집회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계 성도들 코로나 감염된 거 보건소에서 양성으로 나온 거 지금 다 음성으로 나오거든요. 저 개인 병원에서. 전광훈 목사의 법적 대리인이자 기독자유통일당 대표인 고영일 대표가 교인들에게 보건소에 가지 말라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교인들은 보건소에 가서 검사받지 마라. 예? 보건소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광화문에 가까우기 때문에 일적으로 다 검사를 해야 된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거부권을 발동하라고. 전광훈 목사 측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겠다고 한 말과는 다른 모습인 겁니다. 취재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고영일 대표에게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이렇게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데에는 코로나19에 걸렸을 리 없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 종교인뿐 아니라 의료인까지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야외에선 감염된 적이 없다는 경기도 의사회장의 말을 근거로 삼은 겁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검사와 격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에 반발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진단 원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정치적으로 하는 건지 그거를 먼저 판단하고 해야지. 의사 전문가도 광화문에 갔다 왔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된다 하면 해운대에서 해수욕장 왔던 그 수십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다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가자 상당수는 유튜브 영상 속 전문가들의 발언을 근거로 이 같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입니다. 이 회장은 15일 집회에 직접 참석해 마이크도 잡았습니다. 야외 집회에서는 확진자가 전파된 사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3만 명 의사들이 야외 집회를 했는데 문재인이가 위험하다고 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방역당국은 지난달 말 강원도 홍천 야외 캠핑장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감염 전문가가 아니죠. 야외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굉장히 밀접한 그 거리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접촉을 오랫동안 강하게 하면 당연히 전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장은 밀폐된 실내가 야외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공연장 등을 두고 집회만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또 하나의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지난 광복절 광화문에서 열렸던 집회와 관련해선 참가자들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모두 검사를 받게 하는 게 역시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워낙 많은 데다가 전국에 흩어져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적어도 3,000명이 집회에 다녀갔다는 조사 결과도 새로 나왔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현장, 기도회나 교회 이름이 붙은 버스들이 보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타고 온 전세 버스들입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런 버스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다며 이 중 79대와 관련한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버스당 40명씩 최소 3,000명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버스에 타고 단체로 집회에 참석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박 최고위원은 이 자료를 질병관리본부에 넘겼습니다. 버스마다 인솔자의 이름, 연락처와 함께 계좌번호까지 있어 참석자들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본 겁니다. 계좌의 입금 내역 등을 통해서 탑승했던 사람들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가 조사한 결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도 3,000여 명이 이날 집회에 참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버스 업체를 통해 대구에서 49대, 경북에서 46대가 대절돼 광화문으로 향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은 버스 계약자를 통해 탑승자 정보를 얻으려 하고 있지만 협조가 쉽지 않아 경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이고 그리고 또 같이 갔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 이유 없이 무조건 그건 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동통신 3사는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15일 광화문 기지국 관련 정보를 제출키로 했습니다. 이 기지국 접속 정보를 분석하면 집회 참가자를 찾아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보수 인사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정치인 가운데선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자 그동안 검사 안 받겠다고 하던 다른 사람들도 결국 검사를 받았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마스크를 내린 채 사람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전염 우려에 대해 야외에선 코로나 안 옮기니 걱정 말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센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집회를 중계했던 구구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도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고 방송으로 밝혔습니다. 다인실을 쓰는 경우에 판정이 잘못된 경우 이미 여기 와서 말이죠. 감염도 될 수 있는데. 당시 연단에 올랐던 김진태 전 의원은 검사를 거부하다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집회만 탄압하려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나는 검사받을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었죠. 남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니까 이거는 최소한의 의무로. 전광훈 목사 옆에 서 있던 구구단체 주옥순 대표는 몸살 기운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방송 끝나고 가서 한번 조사를 받으려고요. 아유, 며칠 동안 몸살이 얼마나 났는지. 주 대표는 이후 검사를 받았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차 전 의원과 접촉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했던 소문이 돌아 한때 긴장감이 돌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 전 지사는 검사를 아직 받지 않았고 국회에 가지도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이른바 태극기 부대 인사들이 잇따라 확진되자 정치권에선 이들이 누구와 접촉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호 미래통합당 상임고문은 전광훈 목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압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정부에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공포스러울 정도로 탄압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일환으로 전광훈도 잘 걸렸다 해서 탄압하는 거 아닌가.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집회에 다녀갔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검사를 안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신천지 교인들보다도 더 비협조적이라는 게 방역당국 반응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경남 창원의 한 대로변입니다. 대형 버스 2대가 나란히 멈춰섭니다. 서울 광화문 집회로 향하는 버스인데 사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43명과 45명이라고 일단 저희는 이렇게 통보도 받았습니다. 경남에서만 이날 집회에 버스 22대에 1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까지 내려졌지만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습니다. 왜 받아요? 무슨 근거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죠? 집회 주최 측은 명단 제출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며 황당한 답변까지 늘어놓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했냐고, 교회를. 완전히 사탄을 떨어다가 무슨 짓을 했는데, 다른 지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북 포항에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장애인 돌봄 교사가 검사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가시겠대요. 거기는 한통속이고 거기를 가게 되면 잡혀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 양성 판정을 다 내릴 거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 안팎에선 이들이 교인 명단 등을 누락했던 신천지 교회보다 더 방역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서울시는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서울 시내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한 겁니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도 쓰나미급의 충격을 경고하면서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열흘간 서울시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가 금지됩니다. 어기면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미 신고된 집회라도 열면 불법이 됩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지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면 시행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더 강력한 거리두기 지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30일까지 확진자 상황을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직접 지금이 최대 위기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의 대충격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지사는 가급적 외출과 대인 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의료계가 감염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최악의 응급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며 부족한 의료 자원이 제대로 분배되도록 인력과 물자를 준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지금부터는 광화문 집회를 다뤄보겠습니다. 뉴스 직전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정부가 집회 참가자로 추정하고 있는 13,000여 명 중에 8,000명의 신원을 파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아직 5,000명 넘게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집회가 집단 감염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참가자와 경찰관들의 확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전국에 퍼져 있고 가족에게 옮기는 2차 감염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8살과 7살 난 형제와 그 어머니는 어제 강남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형제의 할머니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자 가족들도 검사를 받은 겁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60명의 확진자가 오늘 정오까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42명이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광복절에 만약에 접촉을 통해서 확진이 이루어졌다면, 감염이 이루어졌다면 어제 오늘 경에 실제 전파력을 가지는 이런 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방역당국은 집회에 참석했던 확진자가 현재 9개 시도에 퍼져 있고 70% 가까이는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통제했던 경찰 병력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집회에 투입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과 이들과 접촉한 경찰 9,500여 명 전부에게 어제부터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완료된 5,900명 중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통해 검사 대상을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많다며 집회에 참석했다면 선별진료소로 가 검사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광화문 집회 하루 전날 조선일보 등에는 집회 광고가 실렸습니다. 집회에 타고 올 버스의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 상당수가 개신교 목사로 파악됐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조선일보와 국민일보에 실린 전면 광고입니다. 광화문 집회를 앞두고 주최 측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전국의 버스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한 겁니다. JTBC는 77명 모두에게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 최소 30명 이상이 개신교 목사로 확인됐습니다. 십시반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들 중에는 기독자유통일당의 지역위원장이나 사무처장도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지난 2월 올라온 광화문 집회 차량 담당자 명단과 비교해보니 상당수가 겹칩니다. 하지만 일부 목사는 자신의 이름이 왜 실렸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면서 유관광한 대표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운 거지 뭐 저희들이 뭐 사람 모아가 이걸 다지는 안 했어 이번에는. 집회 뒤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말한 목사도 있었지만 일부는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진짜가 뭐가 있어요? 우리 열치고 다 하고 그럼 마스크도 다 쓰고. 보건소에 가면 코로나 양성이 나온다는 가짜뉴스를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계 성도들 코로나 감염된 거 보건소에서 양성으로 나온 거 지금 다 음성으로 나오거든요. 개인 병원이라서. 방역당국은 이 목회자들을 포함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일부 명단을 파악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왔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 씨는 집회에 다녀온 뒤에 찜질방에서 잠을 잤다고 주장해서 방역당국이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이상 없는데 왜 받습니까? 호언장담했던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씨,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 씨는 광복절 집회가 끝난 뒤 찜질방에서 잤다고 방송하기도 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중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젯밤에 찜질방에서 자고 지금 방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집회에 다녀온 뒤 주 씨는 방송에서 각종 유언 비어를 퍼뜨렸습니다. 보건소 가면 사랑제일교회 무조건 양성으로 때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 가지 마시고. 검사를 거부하라고 권하기도 하고 강제적으로 검사 받으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그 고발장을 보내드릴 테니까 저한테로 문자를 주시면 집회를 계속해야 한다고 종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 각자 왔다 그러면 됩니다. 1인 시위하는 것 같이 하면 됩니다. 다 나오시면 됩니다. 이제.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대표 신혜식 씨도 광복절 집회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 중에도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음식이 괜찮아요. 예, 음식이 나쁘지 않아요. 김밥이 참치김밥이네. 참치김밥. 병원에서 그것도 옆방에 있는 사람이 항의했대. 옆방에 있는 사람이 내가 방송하는데 지가 뭔데 항의를 해? 지가 뭔데? 또 다른 유튜브 공간에선 확진자 수 조작설과 같은 유언비어가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필요가 없어.